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세금 보고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파일링 스테러스, 세금 보고 자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링 스테러스를 알고 난 후 사천부를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링 스테러스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는 세금 보고 자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자의 결혼 상태와 피부양자가 있는지에 따라 총 5가지의 파일링 스테러스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5가지의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싱글은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한 경우이고요. Married Filing Jointly는 부부가 세금을 함께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할 때입니다. Head of Household는 세금 보고자가 배우자 없이 가족을 부양할 때 사용하고요. Qualifying Surviving Spouse는 배우자가 사망하여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을 때 사용하는 세금 보고 자격입니다. Qualifying Surviving Spouse와 Qualifying Widow는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하여 왜 알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이 세금 보고 자격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 디덕션과 공제 금액, 그리고 크레딧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덕션과 크레딧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2가지에 적용이 많이 될수록 세율이 줄어듦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파일링 스테러스에 따른 스탠더드 디덕션, 표준 공제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싱글과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공제 금액이 13,850불이고요. 부부가 함께 보고할 때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공제 금액이 27,700불입니다. Head of Household는 금액이 28,800불입니다.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파일링 스테러스에 따라 세금 보고 의무가 부과되는 최저 소득 금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연간 소득이 법이 정한 최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65세 이하 싱글은 13,850불, 65세 이상 싱글은 15,700불, Head of Household 65세 이하는 28,000불, 65세 이상은 22,650불입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는 두 부부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27,700불, 만약 한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라면 29,200불이고요. 두 부부가 65세 이상이라면 37,700불 이상 소득이 있다면 소득 보고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단 5불만 벌어도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Qualifying Surviving Spouse는 65세 이하는 27,700불, 65세 이상은 29,200불 이상을 소득으로 번다면 소득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세금 보고자가 2개 이상의 보고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자격으로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도 있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각자 세금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격을 사용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는 세율이 가장 낮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보통의 부부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할 것입니다. 세율이 낮은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Married Filing Jointly와 Qualifying Widow의 세율이 같고 또 제일 낮습니다. 두 번째는 Head of Household, 세 번째는 싱글, 네 번째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세율이 낮은 보고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파일링 스테러스가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한 해 동안에 어떤 자격이었는지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어떤 자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결혼을 했었는데 12월 31일에 이혼했다면 세금 보고 자격은 싱글이 됩니다. 또한 결혼 여부에 따라 파일링 스테러스가 결정되는데요. 결혼을 하였다면 married filing jointly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single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의 보고의 자격이 됩니다.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싱글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 또는 qualifying widow의 보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5가지의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입니다. 싱글로 세금을 보고하려면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했거나 별거 중일 경우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지 3년째인데 아이가 없다면 싱글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married filing jointly입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별거 중이지 않다면 이 자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생존한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파일링 스테러스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부부들은 이 보고 자격으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married filing separately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각자 세금 보고를 할 때의 자격입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married filing jointly에 비해 혜택이 훨씬 적은데요. 일단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학자금 융자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크레딧이나 Earned Income Tax 크레딧과 같은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American Opportunity 또는 Lifetime Learning 크레딧도 청구할 수 없으며 표준 공제 금액도 Married Filing Jointly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의 세금에 대하여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이 자격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부부가 아이가 없고 아이르마이스 디덕션 금액이 클 때, 그리고 의료비 금액이 클 때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한다면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전 상황을 가지고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와 피오나가 12월 31일에 이혼하였다면 이들의 파일링 스테러스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싱글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파일링 스테러스는 그 한 해 동안 무슨 보고 자격이었는지 상관없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자격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31일에 이혼했다면 이들의 파일링 스테러스는 싱글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탐과 수지가 12월 31일에 결혼하였다면 이들의 파일링 스테러스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married filing jointly입니다. 세 번째 퀴즈. 수잔의 남편이 7월 12일에 사망하였고 수잔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잔의 보고 자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married filing jointly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한 연도에는 married filing jointly 자격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 세율이 낮은 파일링 스테러스는 어떤 것일까요? married filing jointly가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피터와 앤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지만 피터는 앤의 재정적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터와 앤은 어떤 세금 보고 자격을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married filing separately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네 번째 filing status, head of househol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ad of household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세대주 혹은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 자격은 주로 세금 보고자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부양할 때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자격 조건은 세금 보고 해당 연도 연말에 결혼을 안 했고 6개월 이상 가정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월세나 집 융자, 세금, 보험, 공과금,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filing status는 qualifying surviving spouse 또는 qualifying widow입니다.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qualifying spouse를 사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나머지 배우자가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듬해부터 2년 동안 이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spouse의 정확한 자격 조건은 다음 사항들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둘째, 나머지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았고, 셋째, 아이가 생존 배우자의 집에서 1년 내내 거주하였고, 넷째, 생존 배우자, 즉 세금 보고자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1년의 생활비에서 절반 이상을 부양했을 때입니다. qualifying spouse는 married filing jointly와 함께 다른 filing status에 비해서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이 qualifying spouse를 사용하여 세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어떤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을 보고하고 사망한 이듬해부터 2년 동안은 Qualifying Widow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년째부터는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Qualifying Widow의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돌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에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인 남편은 세금 보고 연도 2월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두 아이를 돌보며 두 아이를 혼자서 부양하였습니다. 제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파일링 스테러스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Head of Household입니다. 제인과 남편이 이혼한 상태는 아니나 남편이 2월 달에 가출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니 배우자가 6개월 동안 가정의 일원이 아니면 considered unmarried, 즉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IRS의 규정에 따라 제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인정받아 married separately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으나 married separately는 세금이 높으므로 그보다 세율이 낮은 Head of Household 자격을 사용하여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탐은 혼자 살고 있고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탐의 세금 보고 자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싱글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피부양자도 없으니 세금 보고 자격은 싱글입니다. 다음 문제. 제인은 9월 초에 이혼하였고 새 아이와 1년 내내 같이 살았고 아이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 반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19살 미만입니다. 제인의 세금 보고 자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Head of Household입니다. 제인은 이혼하여서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싱글보다 세율이 낮은 Head of House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의 배우자는 2년 전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시드니는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Surviving Spouse로 세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드니는 재혼하지 않았고 두 아이를 혼자 돌보며 지냈습니다. 시드니의 Filing Status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Qualifying Widower입니다. 시드니는
싱글,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의 세 가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만 세율이 제일 낮은 qualifying widower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5가지의 세금 보고 자격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터보텍스 계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보텍스에 입력할 정보인데요. 세금 보고자의 재정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5가지의 파일링 스테러스에 모두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단 싱글은 부양할 아이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력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45살이고 소득은 연 6만 불이며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는 3,000불입니다. 싱글 파일링 스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아이들이 2명, 즉 1명은 17살 미만, 1명은 대학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10,000불 지불하였다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터보텍스 캘큘레이터 웹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웹사이트가 좋은 것이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내야 할 세금이나 돌려받을 환급금이 저절로 계산되어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싱글부터 정보를 입력해 보고 세금이나 환급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링 스테러스에 싱글을 클릭합니다. 나이에는 45를 적겠습니다. 소득에 6만 불을 입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낸 소득세는 3,000불입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의 소득과 이미 지불한 세금을 입력하였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금액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으로 봐서는 내야 할 세금이 2,461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사항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일 스테러스가 싱글이므로 부양가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임금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대학 등록금을 10,000불 지불하였다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 입력한 결과 리펀 금액이 39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Merit Filing Jointly Status로 세금을 보고할 때 리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erit Filing Jointly로 세금을 보고할 때 앞에서 싱글로 보고할 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보가 다 같은데요. 싱글에는 부양가족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 2명을 부양가족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2명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했더니 리펀 금액이 4,564불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보고 자격 Merit Filing Separately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erit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Spouse로 세금을 보고할 때 모든 사항이 Merit Filing Jointly로 세금을 보고할 때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Merit Filing Separately를 클릭하였더니 리펀 금액이 39불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ad of Household는 리펀 금액이 3,610불, Qualifying Spouse로 세금을 보고할 때는 리펀 금액이 4,564불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보 웹사이트에서 나온 리펀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erit Filing Jointly와 Qualifying Widow의 리펀 금액이 제일 크며 다음으로 Head of Household, 그리고 그 다음이 Merit Filing Separately와 싱글인데 이 두 가지는 리펀 금액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해 알고 난 후 어떻게 4,000불을 환급받게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여서 세금 보고자가
자신이 싱글의 자격으로만 세금을 보고할 수 있을 줄 알고 싱글의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하였다면 39불의 리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자격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 보고자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을 보고하여 4,564불의 리펀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파일링 스테러스에 대해 알고 난 후 4,000불을 더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일링 스테러스로 4,000불 더 받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능하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을 보고합니다. 의료비가 많을 때나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많을 때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이용하여 세금을 보고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Married Filing Jointly와 Qualifying Widow의 자격을 사용하여 세금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파일링 스테러스를 정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파일링 스테러스를 잘 모르시겠다면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